아저씨, 나랑 이 짓거리 하고 있으면 솔직히 살아있는 기분 들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윤지의 손길이 태영의 그곳을 스치는 순간, 태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403호와는 달콤한 향이 가득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귓가에 감기듯 부드러웠어요. 태영의 떨리는 목소리 뒤로,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여보 여기에 계세요?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끝에서 들려온 아내 미경의 목소리가 403호 안까지 울려 퍼졌어요. 자, 지금부터 서울 변두리 낡은 원룸 건물에 사는 58세 정태영 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엄마의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정태영은 30년째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었어요. 5층 끝방, 그곳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건물 점검을 시작하죠. 1층부터 4층까지 복도 전등이 나간 곳은 없는지, 화장실 수도는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그의 일상이었어요. 아내 미경과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요. 네, 전등 갈아야겠네요. 그러세요 정도가 전부였죠.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여보, 4층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미경이 드물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요? 몇 호예요? 403호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젊은 여자분이더라고요. 태영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새 세입자야 가끔 들어오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건물 점검을 나선 태영은 4층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님이시죠?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태영이 고개를 들어보니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검은색 레깅스에 얇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몸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403호에 이사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윤지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이자 티셔츠 사이로 쇄골이 드러났어요. 태영은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요가 강사예요. 그래서 옷이 항상 이런 편이에요. 혹시 불편하시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태영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윤지는 빙긋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참, 혹시 월세 납부일이 언제인가요? 매월 말일까지면 돼요. 감사해요. 그럼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녀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태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뛰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인지 잊어버린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영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윤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라고 했을 때 그 미소, 그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무슨 생각해요? 옆에서 미경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태영은 이미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복도 청소를 하던 태영은 403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었는데 뭔가 평온하면서도 감성적이었습니다. 문득 그녀가 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었어요. 검은 레깅스를 입고 몸을 굽혔다 펼쳤다 하는 모습 말이에요. 태영은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태영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윤지가 쇼핑백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아, 청소 중이었어요. 그러셨구나. 수고 많으세요. 그녀가 문을 열려는데 열쇠가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아침엔 잘 됐는데. 제가 한번 볼까요? 태영이 다가가서 문을 살펴봤습니다. 열쇠 구멍 주변이 약간 뒤틀려 있었어요. 아, 이거 조금 휘었네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해요. 윤지가 가까이 다가오자 달콤한 향이 났어요. 샴푸 냄새인지 향수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태영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다 됐어요. 문이 부드럽게 열렸어요. 와, 대단해요. 역시 건물주님이세요. 윤지의 칭찬에 태영은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아내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큰 도움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살짝 태영의 팔을 터치했어요. 순간 태영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네, 건물주님도 수고하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태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팔에 남은 그녀의 체온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태영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지의 미소, 그녀의 향기, 그리고 팔에 닿았던 그 부드러운 손길이 계속 떠올랐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영은 평소보다 4층 청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혹시나 윤지를 마주칠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매일 아침 9시쯤이면 403호에서 나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태영은 그 소리를 기다리며 복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쓸데없이 전구를 점검하고 이미 깨끗한 바닥을 또 닦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며요. 어느 날 오후 태영이 4층에서 전구를 갈고 있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윤지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분홍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땀이 살짝 밴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녀는 태영을 보자마자 밝게 웃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각자 할 일을 하려던 순간 윤지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던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받은 것 같았어요. 태영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영이 5층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건물주님이시죠? 403호 이윤지예요. 윤지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 달리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실례를 무릅쓰고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이번 달 월세를 며칠 늦춰도 될까요?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태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늦추실 건가요? 일주일 정도만.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드려서.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태영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요. 정말 감사해요. 꼭 갚아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영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윤지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죠. 태영은 그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아내와는 몇 년째 나누지 못했던 감정적인 교감을 윤지와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윤지는 약속대로 월세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때 태영을 더욱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건물주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녀가 봉투를 건네면서 손을 살짝 덮었어요. 순간 태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말 큰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답해드릴까 고민했는데 윤지가 태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래도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가 원두 좋은 걸로 준비해놨거든요. 태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단순한 커피 한 잔이지만 왠지 큰 결정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지금도 괜찮으세요? 아니면 편하실 때? 지금이 괜찮아요. 그렇게 태영은 처음으로 윤지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403호는 태영이 관리하는 다른 방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향초, 그리고 곳곳에 놓인 식물들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요가 매트가 깔린 한쪽 구석에는
명상용 쿠션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내릴게요. 윤지가 부엌에서 원두를 갈기 시작했어요. 드립 커피를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우아했습니다. 태영은 소파에 앉아 방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요가 자세를 보여주는 사진들과 함께 인생 명언들이 적힌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다. 그 문구들을 보며 태영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30년간 같은 패턴으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 됐어요. 윤지가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태영 옆에 앉았어요. 그녀에게서 나는 향이 커피 향과 어우러져 태영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어떠세요? 맛있어요? 커피는 정말 맛있었어요. 태영이 지금까지 마셔본 커피 중 가장 깊고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구하신 원두예요? 비밀이에요. 특별한 곳에서 구하거든요. 윤지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 미소의 태영은 또다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윤지는 자신의 요가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태영은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물주님도 요가 한번 배워보세요. 몸도 마음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요가를. 나이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윤지가 태영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태영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영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설렘은 순식간에 죄책감으로 바뀌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내 미경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미경이 태영을 바라봤어요. 건물 점검하고 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태영은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태영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어요. 윤지와 보낸 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녀의 미소음, 목소리, 그리고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느낌까지.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대로 괜찮은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태영은 생각했어요. 30년간 함께한 미경에게 미안한 마음과 처음 느끼는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태영은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게 더 큰 파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후 며칠간 태영은 윤지를 피하려 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에 대한 생각은 더욱 강해졌죠. 매일 아침 403호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4층 청소를 할 때마다 그녀의 방 앞에서 발걸음이 느려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영이 1층에서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윤지가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어디론가 나가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윤지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요즘 못 뵈매요. 바쁘세요? 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사실 바쁜 게 아니라 일부러 피하고 있었지만요. 그런데 건물주님, 혹시 시간 되실 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윤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조금 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403호 세면대가 자꾸 막혀서요. 직접 와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태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다시 그녀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좀 바쁘고요. 그럼 저녁에는 어떠세요? 제가 저녁도 준비해 놓을게요. 감사의 표시로요. 윤지가 태영의 팔을 살짝 터치했어요. 그 순간 태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저녁에 올게요. 정말요? 감사해요. 윤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큰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녁 7시 태영은 공구함을 들고 403호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달콤한 향이 복도까지 퍼져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맞아주었어요. 평소 운동복 차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여성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세면대를 점검하는 동안 윤지는 부엌에서 요리를 마무리했어요. 집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다 됐어요. 배수관에 머리카락이 좀 끼어 있었네요. 와, 정말 감사해요. 역시 건물주님이세요. 윤지가 다가와서 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길이 이전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녁 준비됐어요. 같이 드실래요?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촛불까지 켜져 있어서 마치 특별한 저녁 식사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요. 아니에요. 항상 도움만 받아서 미안했거든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윤지가 준비한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사시면서 요리도 잘하시네요. 원래 요리 좋아해요. 특히 누군가를 위해 할 때는 더 맛있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윤지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태영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 태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사 후 윤지는 와인을 꺼내왔어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태영이었지만 오늘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건물주님,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영은 잠시 당황했어요. 30년 됐어요. 와, 정말 오래되셨네요. 부러워요. 하지만 윤지의 표정에는 부러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부러울 게 뭐 있어요? 그냥 습관처럼 사는 거죠. 습관이라니. 그럼 지금도 사랑하세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태영은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잖아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새로운 설렘은 또 다른 거잖아요. 윤지가 와인잔을 들며 태영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촛불에 흔들리는 불빛, 와인의 알코올, 그리고 윤지의 시선이 태영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건물주님도 가끔은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윤지가 소파로 자리를 옮기며 태영에게 다가왔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새로운 것이라면 이런 거요. 윤지가 갑자기 태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3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왜 안 돼요? 우리 둘 다 어른인데. 윤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부드러웠어요. 그녀가 태영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아내분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윤지의 손이 태영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태영은 모든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태영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태영은 화들짝 정신을 차리며 윤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오는 것 같네요.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윤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태영을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이미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갑자기 아내 미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아직 이른데. 죄송해요. 다음에. 태영은 서둘러 일어났어요. 윤지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든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문을 나서며 태영은 뒤돌아봤어요. 윤지가 촛불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유혹하는 요정 같았어요. 5층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태영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아내 미경이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태영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일찍 들어오네요. 미경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네. 일이 빨리 끝나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태영은
점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태영은 잠들지 못했어요. 윤지와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녀의 손길, 목소리, 그리고 그 달콤한 유혹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30년간 함께한 아내를 배신하려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남자로서의 자신을 윤지가 깨워주고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태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태영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지를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403호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평소보다 일찍 4층 청소를 나선 태영은 복도에서 윤지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요가복 차림으로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윤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젯밤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영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윤지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건물주님, 잠깐만요. 윤지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녀에게서 나는 달콤한 향이 태영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젯밤 너무 급하게 가셔서 아쉬웠어요. 다음엔 좀 더 천천히 이야기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태영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알아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윤지가 태영의 팔을 살짝 터치했어요. 그 순간 어젯밤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윤지의 눈빛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함께하고 싶어요. 태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성적으로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약속이. 그럼 내일은 어떠세요? 아니면 모레라도? 윤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태영이 애매하게 대답하자 윤지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제든 좋아요. 그날 오후 태영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건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도 자꾸 윤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미소음, 목소리, 그리고 그 유혹적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태영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아내 미경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은 4층에 가 있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요? 미경이 갑자기 물었어요. 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별 생각 없어요. 그래도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아내의 관심이 오히려 태영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건물 관리 때문에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요. 그럼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요. 미경의 따뜻한 말에 태영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30년간 자신을 믿고 따라온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영은 일찍부터 4층에서 청소를 했어요. 사실은 윤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상대로 10시쯤 되자 403호 문이 열렸어요. 윤지가 평소보다 더 화려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 벌써 청소하고 계셨네요. 수고 많으세요. 그녀가 다가와서 태영 옆에 섰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진한 향수를 뿌린 것 같았습니다. 건물주님, 어제 제 제안 생각해 보셨어요? 윤지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태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네요.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식사나 함께하는 거예요. 하지만 윤지의 눈빛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저녁 어떠세요?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 놓을게요. 태영은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녀의 유혹이 너무 강했거든요. 알겠어요. 저녁에 갈게요. 정말요? 기대할게요. 윤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태영은 초조했어요. 시계를 자꾸 확인하며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랐다가도 한편으로는 저녁이 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쯤
미경이 갑자기 말했어요. 오늘 언니 집에 갔다 늦게 올게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태영은 속으로 안도했어요. 아내가 없으니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 7시 태영은 403호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윤지가 섹시한 홈웨어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안은 어제보다 더 로맨틱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촛불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윤지가 와인을 따라주며 태영 옆에 바짝 앉았어요. 그녀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건물주님은 특별한 분이니까요. 윤지의 손이 태영의 무릎 위에 올려졌어요. 이번에는 태영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함께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윤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어요. 태영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30년간 잊고 살았던 열정이 태영 안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태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평범한 건물주가 아니라 한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였습니다. 새벽 2시쯤 태영은 조용히 403호를 나왔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5층까지 올라가는 발걸음만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태영은 샤워를 하며 오늘 밤 일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의 향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녀와 보낸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태영은 생각했어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옳은 일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태영은 알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게 더 큰 파멸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곧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갈 거라는 것도요. 그 후 일주일 동안 태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낮에는 평범한 건물주였지만 밤에는 윤지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9시면 403호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아내 미경에게는 건물 관리 때문에 늦는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윤지는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태영을 맞아주었어요. 어떤 날은 요가복으로, 어떤 날은 섹시한 원피스로, 또 어떤 날은 투명한 실크 잠옷으로 말이에요. 태영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한 여자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윤지는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부터 남자로 대해주었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윤지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그날 밤 윤지가 태영의 품에 안긴 채 말했어요. 처음 듣는 오빠라는 호칭의 태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요가 학원 등록비가 좀 부족해서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태영은 조금 당황했어요. 돈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50만 원이요? 네, 꼭 갚을게요. 다음 달 수업료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 윤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태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 순간 태영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오빠. 윤지가 기뻐하며 태영에게 키스했어요. 그 달콤함에 태영은 50만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태영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 윤지에게 전해줬어요. 그녀는 마치 연인 사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오빠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어떻게 보답하죠? 그날 밤 윤지는 평소보다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태영은 돈을 준 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 윤지는 또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오빠, 제 차가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80만 원 정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금액이 더 컸어요. 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80만 원이나요? 미안해요. 너무 큰 금액이죠? 괜찮아요.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윤지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려 했어요. 그 모습에 태영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니에요, 드릴게요.
차가 없으면 불편하실 테니까. 정말요? 오빠 최고예요. 윤지가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하나로 태영은 모든 게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태영은 벌써 200만 원 넘게 윤지에게 줬어요. 하지만 그녀는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구는 점점 더 커졌어요. 명품 가방, 비싼 화장품, 심지어 해외여행 비용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사주는 선물은 다 특별해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윤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태영은 그녀의 논리에 점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태영의 변화를 아내 미경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어느 날 밤 미경이 물었어요. 태영이 윤지의 방에서 나온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거든요. 건물 관리할 일이 많아서요. 새벽까지 무슨 관리를 해요? 그리고 요즘 돈도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미경이 통장을 확인했나 봤어요. 태영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필요한 거 샀어요. 건물 수리용품이나 200만 원이 넘는 수리용품을 샀다고요? 미경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태영은 더 이상 변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필요한 거예요. 여보,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태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침실에는 냉랭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경은 태영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태영은 그런 아내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윤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오빠,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윤지가 태영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내가 좀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우리 관계가 들키면 안 되니까. 윤지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스릴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빠, 이번 주말에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보내는 거 어때요? 집에서만 만나니까 좀 답답해서. 윤지의 제안에 태영은 고민에 빠졌어요. 호텔까지 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건 좀... 아내분 때문에 걱정되는 거죠?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윤지가 태영의 손을 잡으며 달콤하게 속삭였어요. 그 순간 태영의 이성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 주 금요일 태영은 미경에게 지방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윤지와 함께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보낸 하룻밤은 환상적이었어요. 윤지는 태영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영은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집에 도착한 태영을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갑게 식은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경의 차가운 시선이 태영의 온몸을 관통했어요. 30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녀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태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잘 다녀왔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미경은 소파에 앉은 채 태영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미경의 질문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태영은 목이 말랐습니다. 대구요. 건물 관련 일로. 그래요? 그럼 영수증이나 명함 같은 거 있으실 텐데. 미경이 일어나서 태영의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태영은 재빨리 가방을 자신의 몸쪽으로 당겼습니다. 왜 그래요? 뭔가 숨길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태영의 당황한 모습에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어요.
미경은 안방 문을 잠그고 들어갔고 태영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3시쯤 태영은 잠에서 깼어요.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향하던 중 안방에서 들려오는 미경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내의 울음소리였어요. 태영의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미경은 태영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태영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과 불안감 때문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403호로 향했어요. 오빠, 오늘 표정이 더 안 좋네요. 정말 무슨 일이에요? 윤지가 태영을 맞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진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눈치챈 것 같아요. 어머,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윤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들킬 일이었잖아요. 윤지의 태연한 반응에 태영은 놀랐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빠, 이번 기회에 아내분과 이혼하는 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태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혼이라니. 생각해보세요. 오빠도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요.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윤지가 태영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영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윤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달콤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간 함께한 미경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성급하다니요? 우리 이미 2달째 만나고 있잖아요. 충분히 서로를 알만하지 않나요? 윤지의 말에 태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는 윤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녀의 과거도, 가족도, 진짜 직업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집안의 냉전 상태는 계속되었어요. 미경은 태영과 대화를 거부했고 태영은 더욱 자주 403호로 피신했습니다. 윤지는 그런 태영을 위로한다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어요.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액세서리, 심지어 월세를 반으로 깎아달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윤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사랑을 빌미로 한 협박이었습니다. 태영은 점점 윤지의 요구에 지쳐갔어요. 하지만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거든요. 어느 날 밤 태영이 403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영은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4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403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윤지도 이상함을 느끼고 태영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태영은 그 소리를 알아봤습니다. 30년간 매일 들었던 소리였거든요. 미경이었어요. 아내가 403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영의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윤지는 오히려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미경이 그냥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걸까요? 태영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 순간에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미경이 계단 쪽으로 향하는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이에요. 태영은 창문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잠시 후 미경이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오빠, 이제 정말 들킨 것 같네요. 윤지가 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태영은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태영은 403호에서 새벽까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해가 뜨자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5층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태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미경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 액세서리들도 없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들 집에 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고작 한 줄의 편지였습니다. 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미경이 떠난 후 일주일 동안 태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집안은 30년간 아내가 갖고 온 흔적들로 가득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게 태영을 괴롭혔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미경의 뜨개질 바구니, 냉장고에 붙어있는 장보기 메모, 화분들에 물을 주던 그녀의 손길이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태영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태영은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집안을 세심하게 돌봤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준비해주던 밥상, 깨끗하게 정리된 옷장, 심지어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까지 냉장고에 가득 준비해뒀던 것들 말이에요. 윤지는 태영의 상황을 알고서도 전혀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제 혼자 사니까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만남에서 윤지가 한 말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미안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저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요. 500만 원 정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태영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거든요. 5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오빠,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윤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고 협박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태영은 윤지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애정이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도와드렸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오빠가 저를 원해서 한 일이잖아요. 윤지의 냉정한 대답에 태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에게 자신은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날 이후 태영은 윤지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치밀한 계산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윤지가 처음 월세를 못 냈을 때부터 커피를 대접하며 유혹했던 것, 섹시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던 것,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태영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30년간 한 여자만 사랑하며 살아온 남자의 순수함을 윤지가 악용한 거였어요. 며칠 후 태영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미경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니로부터 모든 걸 들었다는 투였습니다. 태영은 아들에게도 실망스러운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태영은 홀로 술을 마시며 지난 2달을 돌아봤어요. 윤지와 만났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 안에 숨어있던 거짓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줬던 애정 어린 눈빛, 달콤한 속삭임, 열정적인 포옹까지도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태영은 완전히 속아 넘어간 바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영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윤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윤지는 태영이 거리를 두려워하자 더욱 집요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때로는 애교로, 때로는 협박으로 태영을 조종하려 했어요. 오빠, 저 없으면 정말 외로우실 텐데. 아내도 없고 혼자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윤지는 태영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어요. 실제로 태영은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30년간 함께 살았던 미경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따뜻한 밥상이 없고 저녁에 들어와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영은 403호로 향했어요. 윤지가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하지만 윤지와의 만남은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애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영을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빠,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제 생활이 있거든요. 윤지의 차가운 말에 태영은 상처받았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매일 만나자고 조르던 게 그녀였는데 말이에요. 태영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이 윤지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말이죠. 아내도 잃고 돈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태영은 미경이 남겨둔 물건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그녀가 직접 든 스웨터, 결혼 반지까지 모든 걸 그대로 두고 간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특히 화장대 서랍에서 발견한 일기장을 보고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미경이 몇 달 전부터 태영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요즘 여보가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오늘도 늦게 들어왔어요. 핑계는 건물 관리라고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여보를 믿고 싶지만 점점 불안해져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일기를 읽는 내내 태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여보를 너무 사랑해서 놓아주는 거예요. 30년간 행복했어요. 고마웠어요. 태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윤지의 화려한 유혹보다 미경의 조용한 사랑이 훨씬 소중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습니다. 태영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경의 일기를 읽고 난 후 태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이 되자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서 미경을 만나겠다고 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태영의 간절함을 느꼈는지 주소를 알려줬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나기 싫어하시면 바로 돌아가라는 거였죠. 태영은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미경이 좋아하던 카네이션 꽃다발을 사고 그녀가 즐겨 마시던 한라봉차도 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태영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배를 누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평소 자상했던 며느리도 오늘은 태영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께서 만나기 싫어하신다고 하세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태영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손자가 나타났어요. 초등학생인 손자가 태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맨날 우시는데 할아버지가 나쁜 짓 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태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 때문에 손자까지 할머니의 눈물을 봐야 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미경이 나왔어요. 30년간 함께 살면서 본 적 없을 정도로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어요. 뭘 그렇게 기다려요?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태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태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58세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는 상관없었습니다. 일어나요. 창피하게. 안 일어나요. 당신이 용서해 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며느리와 손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부부의 마지막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어요. 그 여자는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돈만 뜯어내고 이제는 관심도 없어 해요. 태영이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윤지에게 속았다는 것, 300만 원 넘게 돈을 준 것,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까지요. 그래서 저한테 와요? 그 여자가 당신을 버려서? 미경의 날선 말에 태영은
고개를 떨궜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당신 일기를 봤어요. 30년간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태영이 미경의 일기장을 꺼내 보였어요.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적어놓은 마지막 글. 30년간 행복했다. 고마웠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30년을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당하고 나니 다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당신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영의 진심이 통했는지 미경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맹세할게요.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했고 대화도 어색했어요. 며칠 후 윤지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더 저렴한 곳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태영은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사 가는 날 윤지가 마지막으로 태영을 찾아왔어요.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인사는 차가웠어요. 마치 두 달간의 관계가 그냥 놀이였다는 듯이 말이에요. 태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403호가 비게 되자 태영과 미경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미경은 다시 아침밥을 차려주기 시작했고 태영은 매일 꽃을 사다 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위기를 겪고 나서야 서로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게 된 거였죠. 6개월 후 403호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태영과 미경은 그들을 보며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미경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태영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진짜 사랑의 힘이었어요. 정태영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태영의 마음도 이해가 되면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지켰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권태를 새로운 자극으로 채우려다 모든 걸 잃을 뻔한 한 남자의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태영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그리고 미경의 마음은 어땠을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 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인가 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엄마의 편지가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이 채널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